네, 이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알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관세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네, 자세한 분석 IS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기재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 사단이 일어나서 지금 그렇죠. 온 나라가 들썩거렸는데 2+2 관세 협상을 위해서 미국행인데 미국에서 협상 일정을 취소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불투명해졌는데 이 또한 또 증시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여러모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모셨습니다. 자, 다짜고짜. 사실 연초만큼은 아니어도 이제 관세 소식이 어느 정도 항상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의 사태에서 봤을 때 마무리가 될 때까지는 계속 이렇게 출렁이는 건 감수를 해야 돼요. 특히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위크죠. 그쵸. 우리가 이제 기대감이 있었을 때 증시 입장에서 보면 기대감이 있었던 상태에서 그 기대감을 충족했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것보다 네. 그 기대감을 충족을 조금 덜 했을 때 나오는 변동성, 우리가 증시에서 변동성은 하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 변동성이 생길 확률이 더 높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관세 협정, 특히 이제 미국과의 관세 협정이 어느 정도 이제 끝나가는 거 아니냐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죠. 네. 특히 이제 일본이 전격적으로 관세에 타결을 함으로써 그쵸. 우리도 이제 25일, 이제 미국 시간과 우리 시간이 헷갈리니까 그냥 동일한 네, 시간으로 네. 얘기하겠습니다. 25일 날 2+2로 현재 지금 회의 일정이 잡혔다가 이게 갑자기 취소가 돼버린 거죠. 네. 연기가 된 게 아니라 취소가 됐다라는 네. 거죠. 그것은 이제 좀 자세히 설명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과연 8월 1일까지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공언한 그 시기까지 우리가 협상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느냐라는 부분들로 보고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겠죠. 8월 1일부터 관세 부과가 되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한 가지 방법은 니네가 취소했으니까 좀 연기를 해달라라고 우리 측에서는 당연히 요구를 하겠죠. 그것을 미국이 받아주느냐 여부도 현재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상당히 변동성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 갑자기 벌어졌다. 근데 사실 주식시장에서 제일 약한 게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다음 주까지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방법일까요? 어떻게 보면 한 가지 방법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영화 대사처럼 태풍 불 때는 바다 나가는 게 아니다라는 네. 그 대사를 저는 종종 쓰는데요. 어제 이제 그 상황에 저도 이제 뭐 방송에서 방송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일본이 됐으니까 잘 됐을 것이다. 9시부터 시작하는 방송이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쫙 얘기하고 있었는데 한 9시 20분쯤에 속보가 맞아요. 딱 한 줄이 떴던 것 같아요. 25분이었죠. 예, 그때가 네. 속보가 딱 뜨면서 저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게 다 물거품이 됐고 뭐 이제 방송이야 어차피 뭐 대본대로 안 가고 그다음에 그쵸. 이제 관세 얘기를 근데 했지만 누가 상상을 했겠어요. 상상을 사실. 했겠죠. 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핸드폰을 딱 켰죠. 주식시장을 딱 보니까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그때부터 확 빠지기 근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그날 말씀하신 대로 네. 아침에 연고점 경신이었어요. 경신이었어요. 코스피가. 예. 그래서 와 이러고 있는데 네. 진짜 순식간에 딱 그 상승폭이 하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딱 봤을 때 저도 연고점 찍고 잠깐 변동성이 있는 건 뭐 당연한 거다. 더군다나 시작한 지 30분도 안 됐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딱 보니까 삼성전자가 딱 돌아서고 현대차가 딱 돌아서는 거 보고 아 역시 관세 리스크가 크구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지금 네. 느꼈었던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짜고짜 여쭤는데 요건 뒤에서 이제 다시 한번 예. 짚도록 하고 잠깐 이제 관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미국 입장에서는 베센트 장관의 개인 일정이라고 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 뭐 어떤 사안이든 벌어지면은 의견이 분분한데 협상 내부 분열설 아니냐,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는 걸 못 줘서 그런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좀 분석을 하셨어요? 저도 처음에는 한 줄짜리 얘기가 딱 나왔을 때는 개인 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말 그대로. 네.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 일정이 있으면 그냥 개인 일정으로 퉁쳐버리고 그렇죠. 그런 네.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뭐 집안일이다 뭐 아니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미국은 그냥 그건 공과사를 구분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처음에는 좀 편안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이 이런 거 연기를 한 거니까 오히려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만 그 뒤에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더군다나 베센트 장관이 백악관에 불려갔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베센트 장관이
28, 29일 날 스웨덴에서 스웨덴, 미중 간에 또 협상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랑 협상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는 상태고 지금 이미 그리고 다시 출발을 못했기 때문에 가야 되거든요. 기재부 장관이. 기재부 또 장관이 가야 네. 되는 또 물리적인 시간도 있고 또 지금 또 들리는 얘기는 또 소고기 협상에 대한 부분들 네. 그다음에 이제 원래 일본이 4천억 달러를 준비했다가 5,500억 달러로 증액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한 2천억 달러로 준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죠. 근데 그거는 부족하다라는 또 설, 그런 부분들 나오면서 또 이제 농산물하고 이제 축산물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것들을 보면 현재로서는 고지고대로 베세트의 개인 일정이었겠느냐. 더군다나 국가의 중요한 협정을 앞두고 이거를 실무자 이메일로 통보할 정도의 상황이었겠느냐라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면 아무래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류민희 장관이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이 욕설을 했을 것이다. 그런 그 기사 보셨죠? 네. 그런 것처럼 이게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압박하려고 우리 생각에서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좀 순진했었던 부분들이 일본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도 아닐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어떻게 보면 베센트 장관은 좀 약한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강이었잖아요. 강약 조절에 있어서 약을 조금 누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강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해석으로 제 개인적인 해석 자체가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은 협상의 판 자체가 다시 그러니까 좀 흔들림이 시작됐다라고 보이시는 예, 거세요? 그런 거죠. 지금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걸림돌이 많죠. 네. 일본한테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방위 문제, 그렇죠. 그 일본하고 우리는 조금 다르죠. 네. 그렇게 전략적으로 펼쳐올 수 있고 일본도 쌀을 내주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이제 총수 기준으로는 내주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현재 그 이시바 총리가 8월 말로 물러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네. 정치적인 부담이 어떻게 보면 좀 약간의 주체가 사라진 상태죠. 근데 우리는 대통령이 취임하신 지 이제 불과 2달밖에 안 됐어요. 네. 그런 상태에서 농산물과 축산물을 내주게 된다라는 것은 현 정부에서도 굉장히 부담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네. 여기에 덧붙여서 일본이 물론 손정희 회장이 돈을 많이 냈다라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5,500억인데 네. 물론 경제 규모가 다르죠.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뭐 한 반 내지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2천억을 준비를 했는데 2천억 달러를 준비를 했는데 그거 갖고 부족한 게 아니겠나. 네. 그래서 서둘러서 또 대통령께서도 물론 일정이 잡혀 있었긴 했습니다만 이재용 회장과의 또 면담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심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닌가. 또 여긴 더 우리가 이제 부총리께서 못 만나고 온 것도 있습니다만 네. 위성락 네. 실장님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렇죠. 주요 인사들을 못 만나고 왔기 때문에 관세 문제가 조금은 미궁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게 아니겠나 싶기도 합니다. 저도 사실 개인적인 그런 일정으로만 생각을 하다가 네. 이제 조금씩 기사들이 나오는 게 트럼프가 오늘 뉴스를 좀 보자면 SNS에 이제 호주와 소고기 협상이 이제 그렇죠. 합의가 됐다고 하면서 거부했던 나라들을 지켜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올렸거든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이 메시지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시그널로 들렸는데 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다른 나라들 봐 이런 거 아니에요? 원래 트럼프가 그런 것도 좀 잘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소고기 수입을 안 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항변할 수 있겠죠. 그쵸. 하지만 호주산은 우리가 상당히 좀 수입을 하고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저도 호주산, 뭐 미국산도 먹고 호주산도 먹고 다 즐겨 먹긴 합니다. 가성비가 네. 있으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미국산을 수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서 이제 광우병 소위 사태가 일어났을 때 30개월령 이하만 이제 수입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는 어렸을 때 그 이상 소고기, 미국산 소고기 먹고 자랐었던 세대이긴 해요. 하지만 새로운 질병이 나타남으로써 그게 된 부분들인데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조금 다릅니다. 네. 특히 일본하고도 다른 게 미국은 나이가 든 소, 그러니까 30개월령이 넘어간 소고기를 먹어도 아무 이상 없다라는 건데 우리는 이제 광우병 요인자로 볼 수 있는 뼈, 그다음에 이제 내장, 네. 이제 이런 것들도 또 먹지 않습니까? 즐겨 먹는 정말 맛있죠. 군침이 그렇죠. 도는데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수입을 안 했던 네. 부분들인데 이게 풀리게 되면 조금 농민들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일반 국민들이 정서상 이게 저도 이제 모 심리학자가 그 우리 광우병 사태 때 이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정부의 언어는 논리적인 언어다. 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논리적인 언어인데
국민들의 언어는 감정적인 게 많다. 네. 나 불안해. 라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제일 크죠. 제일 큰 거죠. 이게 지금 뭐 우리가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지극히 낮다 하더라도 네. 나 불안해.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들께서 정서상 못 받아들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찌됐든 이런 얘기들이 SNS에 나왔다라는 것은 트럼프의 의도된 부분이 아니겠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관세 정책이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렵고 더군다나 좀 안타까운 것은 미뤘으면 우리 그렇잖아요. 친구들이랑 밥 먹기로 했다가 미루면 날짜를 바로 잡아야죠. 그렇죠. 뭐 다음 주 며칠이라고 한다든지 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잡히니까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다행히 있는 거죠. 나오죠. 차라리 더 밀더라도 그렇죠. 우리 좀 다른 일정이 있으니 미안하니까 8월 중순쯤에 잡자라든지 하다못해 그렇게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 근데 저는 이러다가 네. 갑자기 전날 내일 와 이래도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가야 되겠지만, 가야 되긴 하겠지만 뭐 그렇지. 물리적 거리도 있지만 예. 아 이거 뭐 대기 5분조도 아니고 기분도 나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라면 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네. 상당히 좀 기분 나쁜 일이. 근데 지금은 감정을 우리가 내세울 수 없으니까 그렇죠. 상당히 그래서 조금. 하나 이제 부각되고 예. 있는 게 이제 지금 정부, 기업 모두가 총 비상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하나의 그 중지가 되면 모든 게 중지가 되니까 그런 네. 건데 어제 마침 또 그래서 이재용 회장과 대통령이 만난 게 네. 더욱 부각됐던 이유고 네. 또 이제 그 대변인이 말한 게 관련된 이야기도 나눴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 추정이지만 어떤 이야기들을 좀 해할 수 있었을까요? 삼성하고는. 우리가 14일 날 정의선 회장을 만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광모 회장, 그 다음에 이제 뭐 한화 회장, 네. 이런 분들 만나고, 삼성 회장을, 이재용 회장을 맨 마지막에 만난 셈이 됐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리고 어떤 보따리를 나눴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뭐 어디 모임에 갔을 때 학생 때 그랬잖아요. 야 주머니에 있는 거 일단 다 내놔봐. 막 내다 보면 맨 마지막에 잘 사는 친구가 뭐 얼마 모자라 내가 다 낼게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식인 것 같아요. 안 그랬다라면 이재용 회장부터 만나셨겠죠. 우리 이 순위가 있으니까 그럴 수 재계 있죠. 순위가 뭐 있으니까. 분야는 다르긴 하지만, 네. 현대차 같은 경우 지난 3월 달에 대략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0조 정도 네. 미국에 투자하겠다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다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들리는 얘기는 이제 언론에 나온 것들을 보면 네. 우리가 그 원래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2천억을 제시할 때 1,000억 정도는 재계에서 마련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게 이제 불과 얼마 전 얘기죠. 네. 근데 지금 또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그 이재명 대통령 뭐 제가 보는 이재명 대통령 성격이면 재벌 기업 총수를 만날 때 다 같이 만날 것 같아요. 뒷얘기가 안 나오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네. 아무런 이슈가 없는 상황이다라면.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들이 나타난 상황에서는 개별적으로 당신 얼마까지 좀 더 쓰시오 하고 마지막 모자른 것을 이재용 회장에게 요청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뭔가 미국에 대한 뭘 해야 될까도 좀 고민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기업의 또 입장은 다르고 네. 분명히 우리가 왜 분야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듯이 접근법이 네. 다르듯이 기업이 생각했을 때 성공법도 다를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들으시는 얘기는 그걸 거예요. 대통령께서 요구하실 수 있는 것은 투자를 조금 늘려달라는 부분들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입장에서는 우리가 돈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국내에서도 또 투자를 하는데 걸림돌이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그렇죠. 요거를 정부가 해결해 주면 우리가 미국으로 또 투자를 더 늘릴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은행의 보증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기업에서 분명히 요구하셨을 거고 또 대통령께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우리 국익을 위해서 좀 희생을 해달라는 부분도 말씀을 하셨을 거고 그런 얘기가 논의가 있었던 자리가 아니었을까 짐작을 해봅니다. 지금 뭐 기사화로 되었을 때는 137조 정도가 된다고 하잖아요. 네.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총액이. 네. 근데 이 정도면은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적다라는 것도 있고 이 정도도 부족하다는 말도 있거든요.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거죠. 왜냐하면 사실 공장도 지었고 예. 몇 개나 있고 지금 예.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는 두 가지죠. 일단 자금의 유출도 있고요. 또 한 가지 입장에서 보면 우리 그 자금의 유출도 있고 공장도 유출이 네.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전 존재한다라고 봐요. 하지만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그거 아니겠습니까? 관세 1%포인트 꺾을 때마다 네. 돈을 더 대가. 내라. 네. 돈을 더 내라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행기도 일본이 또 추가적으로 네. 사줬고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냥, 강대국 앞에 우리가 이제 참 왜소하다는 느낌을 좀 받는데. 추정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죠. 없어요. 그냥 그들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조금 저희는 논해보려고 하는 게 이거는 뭐 방법이 지금 네. 없으니까
관세로 인한 주식 시장에 이제 좀 포커스를 맞추려고 네. 하는데 사실 그동안은 관세하면은 진짜 많이 내려갔잖아요. 네. 이게 2,000대로 내려갔을 때가 언젠가 싶을 만큼 이 시대가 지금 좀 달라졌는데 이번에 관세 이 변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는 갔지만 3,100 이하로 내려가진 않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 새 정부가 되면서 3,100이라는 관세 내성이 생긴 면도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요? 충분히 그 부분도 반영이 됐고, 지금 이제 주식 시장은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될 거예요. 네. 관세와 그다음에 이제 각종 증시를 둘러싼 다양한 법들에 대한 정책들. 개정, 네. 정책들에 대한 개정들.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관세 정책, 관세는 어떻게 되든지 결론이 나겠죠. 네. 뭐 아니면 도가 그렇죠. 되든 관세가 나겠고, 요 오른쪽에 있는 정부 정책들은 조금 시간이 걸릴 문제인 것 같아요. 여당 내에서도 네. 아직까지 이제 확정된 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뭐 논의를 하는 과정이 되겠죠. 네. 한 가지 저는 희망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상반기 경제 성장률이 네. 0.6% 경제 성장했죠. 네. 물론 1%가 안 되지만 예상보다는 0.1%포인트 높고요. 네. 그다음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8을 기록했습니다. 이게 지금 100을 넘으면 상승 기조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제가 지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네. 증표들이 좀 보이긴 해요. 그렇게 물론 이제 오늘 발표된 뭐 현대차나 기아차의 네. 실적들이 좀 나쁘긴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다양한 정책들, 다양한 어떤 그런 얘기들이 나온다라면 저는 충분히 네. 증시는 화랑으로 갈 수 있다. 그러면 몇 가지 보세요? 저는 올 하반기, 그러니까 이제 올 연말은 한 3,500선 정도. 3,500선이요? 예. 그러면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으니까 예. 5,000피 이제 예. 대통령이 계속 공언을 하시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저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봐요. 그런데 기간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너무 서두르지 말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말씀드리는 게 5,000피 가면 저 살 많이 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왜 웃으세요? 좀 빼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아젠다를 5,000피를 설정을 했을 때 네. 보통 그냥 제 아내가 평상시에 저보고 하는 얘기처럼 당신 살 좀 빼야 됩니다. 그 양복 단추가 안 잠기지 않습니까? 라고 그냥 어떻게 보면 잔소리 같은 얘기였겠죠. 근데 최근에 아내가 저한테 운동기구를 진짜 사줬어요. 운동기구 3개를 사줬어요. 네. 그러니까 운동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상법 개정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이제 세법 개정 이런 네. 것들은 저는 운동기구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모아져서 결국에는 갈 수 있다.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만든 거죠. 음. 거기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제가 운동해야 되는 거고, 기업들이 여기서 이익을 창출해낸다라면 저는 5,000포인트는 가요. 근데 연말에 그러면 야, 좀 4,000까지 좀 써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요요가 옵니다. 요요. 그렇죠. 그렇겠죠, 아무래도. 살을 네. 갑자기 빼면 요요가 오기 때문에 저보고 아내가 1년에 10kg 빼라 그랬거든요. 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3,500 가고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또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3,500이고 삼성전자가 대규모 M&A를 한다라든지 아니면 HBM을 통과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우리 방산 기업이 그 서유럽 동유럽 말고 다른 기업에 수출한다라든지 이런 지금에 생각할 수 없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라면 3,500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너무 서두르지 말자. 네, 근데 서두르지 가는 말자. 방향은 확실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좀 네. 보자. 그리고 고객위탁금이 한때 70조를 찍었거든요. 네, 네. 이거는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원래 7만 8초는 휴가철이니까 조금 잦아들었다 치더라도 찬바람 불고 그러면 저는 올 연말에 3,500만 다져지면 이제 안 밀리는 거지. 네. 지금 조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3,100을 안 깨는 상황, 3,500을 안 깨는 상황이 된다라면 우리 시장도 한 단계 충분히 레벨업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필 휴가철이 또 관세 상호관세 발효 시점이랑 조금 맞물려가지고 다음 주 8월 1일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 시점이 뭐 더해질 수도 있고 더 빨라질 그렇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이야 이 주식이 관세로 인해서 좀 미동이 적지만 네. 진짜 많이 관세가 발동이 되면 폭락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지금 현재 8월 1일 날 관세 부과가 되면 폭락하겠죠. 어찌됐든 내려가기는 할 내려가긴 건데 하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내 이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이 돼요. 근데 결국 이제 트럼프의 목적이 한국 시장을 죽이겠느냐라는 부분들을 놓고 보면 저는 그럴 가능성은 그래요. 낮다라고 봐요. 근데 종목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종목을 좀 그 바꿔야 되는 흐름에 따라서? 그렇죠. 흐름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러면 이게 참 어렵긴 해요. 더군다나 지금 그런 어려운 시점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려움을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실적 시즌입니다. 아, 그니까요. 네. 이게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요. 큰 변수 자체도 지금 또 다른 변수가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관세가 정말 드라마틱하게 체결이 됐는데 네. 실적이 못 나와버리면 폭망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 보면 관세, 그다음에 상법이 약간 후퇴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저기 그 실적 네.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저는 현금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현금화라는 것은 내가 현금으로 만들 수 있는 계좌 이게 좀 안 올라간다라든지 네. 이익이 난 부분을 현금화 좀 하자. 그러면 현금을 언제 쓰느냐라는 건데 제가 그 초반에 몇 달 전에 여기서 말씀드렸죠. 정부 정책이 곧 나올 것이다. 네. 지금 이제 장관들 인선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관들이 인선되고 나면 정부 정책들이 나오니까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게 좋다. 지금은 조선 방산 원전이 좋아 보이고 저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제 이 분야들은 놔서는 안 되고 여기에 반도체까지 더해서는 놔서는 안 될 분야라고 생각을 하지만 불안하시다라면 그리고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다라면 좀 줄여놓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쉬셨다가 그 소비 쿠폰 쓰실 때 네. 버신 돈 갖고 조금 정말 소고기 뭐 한 3인분 먹을 거 저처럼 한 4인분 드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8월 달, 9월 달에 인사청문회 끝나고 정부 정책이 나오면 저는 그때 가서 새로운 모멘텀이 또 보이고 이 모멘텀들이 쌓이고 쌓여야 3,500 간다. 네. 지금 만약에 이 조방원 갖고 3,500을 간다라는 네. 것은 고구마 다이어트랑 똑같다. 그러면 어쨌든 수출 내수로 나눴을 때 수출 내수의 비중을 조금씩 현금화 시켜놓고 네. 그 정책을 본 다음에 들어갈지 뺄지를 좀 더 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정책주는 내수죠. 수출보다는 그렇죠. 내수 쪽이고 수출은 살아있기 때문에 제가 조방원을 놓치면 안 되는 거고 그건 포트 비중, 그건 좀 두고. 포트 비중 좀 줄여놓는 거고. 줄여놓는 줄여놓고 거고. 이제는 정부 정책에 따라서 AI가 될지 네. 뭐가 될지 나오니까 그때 가서 그러한 종목들을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된다. 뭐 의료법 개정에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렇죠. 종목들 많아요. 근데 뭐가 선택이 될지는 모르니까 그때 가서 그걸 보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뭐 어찌 됐든 일주일 아니면 뭐 길게는 보름 안에는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되어야 해결되겠죠. 하고요. 예, 또 예. 왜냐하면 차차 다른 나라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그래야 지금 내수 살리기에 그 집중도 할 수 있기 네. 때문에 다시 한번 마무리가 되면 네. 또 소장님과 진단을 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